자,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죠. 징역 2년. 그 조국 전 장관을 임명했던 분은 다름 아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었습니다.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?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문 전 대통령 소셜미디어에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 있다. 학자이자 저술자로서 저자의 역량을 확인했다.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. 라고 얘기했습니다. 제가 책 제목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. 왜? 책도 홍보 이런 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어쨌든 조 전 장관이 쓴 책에 대해서 저렇게 호평을 한 겁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. 그런데 구자홍 차장 어떻습니까? 1심 선고가 나온 지 닷새 뒤에 올라온 문 전 대통령의 저러한 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네.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사실상 조국 사태를 촉발시킨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인 인사권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실형 선고에 대한 미안함, 연민 이것을 에둘러서 저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. 저것이 뭐 전 국민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조 전 장관을 안타까워하고 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지지층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. 예. 국민의 어떤 법 상식이나 법 감정이라면 일단은 가부를 떠나서 1심에서 징역 2년이라는 실형 선고가 나온 것에 대한 어떤 유감 표명 또는 간접적인 어떤 사과 이런 것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. 예. 자, 그러고 보니까 문재인 당시 대통령 시절에도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. 한번 들어보실까요? 그분의 유무죄는 뭐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. 그 사람 가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죠. 그분들이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없죠. 자, 그러고 보니까 문재인 당시 대통령 마음의 빚을 얘기했었고 어제는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김종혁 의원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? 아니요, 뭐 한 말씀보다도 예. 어쨌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 후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후계자,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로 낙점됐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설이 많았잖아요. 그래서 무리하게 법무부 장관을 보낸 것이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끝난 다음에 무슨 국회의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선 후보로 등장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지금 문 대통령께서 저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참 뜬금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아니 무슨 고초를 겪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시는데 조국 장관이 무슨 정치적 이유로 해서 탄압을 받으신 건가요? 그 지금 재판 결과를 보면 저 부인 정경심 교수는 대법원에서 4년의 형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 1년 더 추가가 됐습니다. 조국 장관도 이 자녀의 입시 비리 7개 중에서 6개가 지금 유죄로 인정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2년형을 선고를 받았잖아요. 그러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대법원과 1심 판결이 나온 그 분에 대해서 마치 무슨 저분이 억울하게 탄압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는 발언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. 이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든가 혹은 권력을 잡으신 분들은 법을 지켰으면 좋겠어요. 왜? 아니 김경수 그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나오신 다음에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명숙 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또 재심을 통해서 뒤바꾸려고 하다가 여론 때문에 그만두셨고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 결정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. 이런 걸 보면 저는 아니 이분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이
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.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예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합니다. 저는 윤석열 정권 탄생의 결정적 이하를 담당한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허, 그래요? 네, 그러니까 결정적 이하이지만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. 8할은 조국 사태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었겠죠.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기수 4기수를 뛰어넘어서 서울중앙지검장,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고검장급이 임명되던 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검장급으로 낮춰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한 사람이 누굽니까?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닙니까?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검장을 거치면 고검장을 거쳐서 검찰총장을 임명해왔던 이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사람 누굽니까?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닙니까? 그리고 나서 빚어진 것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 조국 사태,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 추미애 장관을 임명해서 추윤 갈등을 일으켜서 임기 후반 3년 동안 남는 기억이라고는 조국 사태, 추윤 갈등, 이거 말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?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,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결정적 이하를 하신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. 이런 인식이 있다라면 자기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뭔가 자신의 어떤 잘못된 인사권 행사로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졌고 대한민국이 그 조국과 예. 윤석열로 두동강이 난 이런 거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도 있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.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. 자, 전혜연 평론가 말씀을 좀 예, 뭐 예.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재집권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그래도 좀 더 나을까라고 표를 몰아주신 것으로 보여요.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연 더 잘하고 있느냐? 이 부분은 굉장히 의문이 남습니다. 무슨 문제만 나타나면 전 정권 탓을 하고 이러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야당인가? 아직도 문재인 전 대통령 탓을 하네라는 비판 여론이 또 있는 것이고요. 두 번째로 조국 사태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돌아볼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있어서 행해진 부분을 보면 수사뿐만 아니라 분명히 여론 재판적인 측면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일부 유튜버들이 조민 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서 취재를 빙자로 했던 행동 이런 거 지금 유튜브 차원에서 또 괴롭힘이라고 해서 제재를 가한 부분이 있고요. 예. 또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라든가 혐오 발언을 했던 일부 언론인들이 예. 기소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.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. 자, 김종혁 우리 교수님 말씀까지 좀 들어보죠. 예.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가 계신 것도 아닌데 책 소개 하나 했더니 조국 전 장관이 후계자였다. 현 정부 탄생에 이하에 있다. 이런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.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요. 2021년 7월 12일 날 기자와의 대화에서 보수 정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. 마음이 무척 아프고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. 수사로 고통받은 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위로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다.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. 왜 책 소개라는 내용 가지고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아야 되는가.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가 계신 게 아니다. 예. 본인도 발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고요.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잖아요. 책에 대한 설명이잖아요. 예.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정치는 계속 이제 전쟁 같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책 소개 좀 했다고 왜 이렇게 아니 전 저거 문 대통령의 발언이 그게 무슨 저 정치적 발언이 아닌 책 소개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요. 책방을 여신거나 사의제라는 또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예. 자기 과거의 측근들과 함께 만나고 계신거나 그런 행동들을 어떻게 정치적이 아닌 그냥 일반 대통령으로서 퇴임 대통령으로서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? 네. 퇴임 대통령의 모든 발언과 행동은 정치적인 겁니다. 정치적인 거다. 특히 예. 조국 장관과 해서 관련해서 하신 말씀은 저는 완전히 정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뭐 책방 내시는 거 응원하고요.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책방을 앞두고 왜 처음 추천한 책이 불과 일주일 전에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의 책이었어야 했는가. 물론 개인적으로 미안함, 아쉬움, 연민 굉장히 많은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. 예. 하지만 그때 인사를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의 책을 언급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또 여야 간의 어떤 이 정치 공세의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. 저는 책방 열고 책 소개하는 거
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. 얼마든지 그런데 그렇습니다. 예. 왜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하필이면 조국 전 장관의 책을 이렇게 추천을 하셨는지 그 점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. 아니 알겠습니다.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아니 끝이 없습니다, 지금. 본인이 기소해서 예.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직접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요 예. 사면까지 되셨어요. 그런 분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고 말씀을 하신 게 현직 대통령인데 둘이 이렇게 두 분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까지 예를 들면 가혹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판받아야 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다른 게 아니고요. 자, 전 평론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. 윤석열 예.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을 때 면목 없다 이렇게 면목 없다가 부끄럽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. 제가 네. 보기엔 오히려 그 발언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시죠. 생각보다 이 주제에 대한 아주 토론이 아주 후끈 달아올랐습니다. 조국 장관 네. 얘기 나오면 그래요. 자, 그러고 보니까 2011년에요. 문재인 전 대통령, 조국 전 장관이 2011년도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12년 전 목소리네요. 그때 당시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. 사실은.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. 그럼 우리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? 예, 농담이 아니고요. 자, 저렇게 이제 과거의 목소리가 있었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조국 사태 때문에 이제 두동강이 났고 입시 비리 논란이 뜨거웠는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법부 1심 사법부는 어쨌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것이죠.